2025 국제 백신 산업 포럼이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전략과 혁신 기술이 논의됐습니다. 대구 강동 노인복지관과 경북대학교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어르신들을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주시, 한국동서발전이 무탄소 전원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무탄소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 전역에 재난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사전 예보 시스템과 대피 체계를 점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6회 국제 백신 산업 포럼이 8일과 9일 안동에서 진행됩니다. 백신 개발 동향과 혁신 기술에 대해 세계 각국 연구자의 정보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미래 감염병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2025 국제 백신 산업 포럼이 8일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 글로벌 백신 개발 동향과 국내외 혁신 기술, 인공지능 구조 기반 백신 개발 등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비임상과 임상, 연구 개발과 상용화에 이르는 백신 개발 전주기가 안동에서 가능한 만큼 관심이 뜨거운 상황. 특히 안동 경북바이오 산업단지에 들어설 국가첨단 백신 개발센터가 연구 개발 분야에 큰 축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첨단 백신 개발센터를 지정을 해서 요 안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안동에 있는 백신 개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다음 팬데믹 때는 좀 더 빠르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지역 백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바이오 백신 산단이 잘 구축된다면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고도의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석학들의 정보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동시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안동을 바이오 백신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되는 만큼 신속한 백신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 백신 개발 전주기 인프라를 갖춘 안동이 백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우울증과 만성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 강동 노인복지관과 경북대학교가 손을 잡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숲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길을 걷는 어르신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곳은 경북대학교 학술림입니다. 강동 노인복지관이 경북대학교와 협력해 운영하는 숲체험 프로그램 현장입니다. 단순한 걷기를 넘어 다양한 신체 활동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에 오니까 참 기분도 좋고 좋은 것 같다 해서 올해도 또 참여했고 또 이런 기회가 또 생기면 계속해서 이제 많은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참여하고 싶고 공기가 맑고 또 자연하고 또 이래 소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힐링도 되고. 이 푸른 잎이 너무 좋고 너무 상쾌하고 공기도 맑고 그다음에 여기 오면은 저런 새소리라든가 나비라든가 곤충도 볼 수 있고 또 오늘 생각지도 않는 개수나무에서 향이 난다는 거 그걸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요. 대구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2024년 4월 기준 20%를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13.5%가 우울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부족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홀로 계신 분들도 많고 해서 숲에서 친구도 만나고 어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래서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좀 날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이제 배려를 하고 있는. 강동 노인복지관과 경북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 숲이 선사하는 치유의 힘으로 어르신들의 노년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영주시와 경상북도 한국동서발전이 500메가와트급 무탄소 청정수소 발전소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주시의 역대 투자 유치 성과 중 가장 큰 1조 2천억 원 규모로 오는 2035년까지 영주시 일대 약 11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관련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이번 사업이 약 2조 3,46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등과 결합해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추후 AI 데이터 센터 등 연관 산업을 유치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관 산업,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또 분산에너지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 산업들, 특히 베어링 국가산단 등이 저렴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 전역에 재난안전망을 구축합니다.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사전 예보 시스템과 대피 체계를 점검하고 석굴암과 토함산, 왕신저수지 등을 특별 관리합니다. 또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인파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대책반을 운영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입니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황리단길은 공무원과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양쪽 출입로에 구급차를 배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생명선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와 연결해주는 필수 교통수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운송구조 안에서는 주민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이 사는 국내 섬은 480곳, 이 가운데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곳은 103곳에 불과합니다. 여객선이 없으면 병원도 면사무소도 제때 찾기 어렵습니다.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연안 여객선 공공성 강화가 큰 숙제로 언급됩니다. 과연 그 이동권이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안 여객 항로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익 중심 독점 구조를 풀어내려면 항로별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주도나 울릉도를 다니는 관광 항로하고 하루에 승객이 몇십 명밖에 안 되는 항로하고는 동일선상에서 정책과 수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이나 국가 보조 항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국가 보조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간 예산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200억 정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섬 주민들 그러면 또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어떤 이용객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게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게 맞느냐? 민간에 기댄 보조 사업이 오히려 안전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여 공공성이 뒷전이 되고 안전투자와 예방정비는 수월하며 선한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3년 단위 단기 위탁 구조는 사업자의 장기적 투자연을 떨어뜨려 선박 관리가 부실해지고 이런 이유로 섬 주민들은 여객선 공영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 개정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정부가 과연 이분들의 교통 이동권
행복 추구권은 고사하고 평등권 보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대해서 새 정부를 맞아가지고 지난 2021년 연안 여객선이 대중교통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섬 주민들에게 육지는 여전히 먼 곳. 81만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제라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원서 접수 결과 응시 인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은 8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884명, 졸업생은 17명,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68명 등 지난해보다 969명이 증가한 2만 82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응시 인원은 25,494명으로 전년 대비 1,148명 증가했습니다. 교육청은 전체 지원자 증가에 대해 고3 재학생 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상북도가 K보듬 6천을 이용할 수 있는 예약 홈페이지를 공식 개설했습니다. K보듬 6천은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공동체 돌봄 모델로 아침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홈페이지 이용자는 지역별 돌봄시설 검색부터 실시간 예약까지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수집된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돌봄 인력 배치 등 스마트 행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AI 시대를 맞아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양육자를 위한 특별 강연을 엽니다. AI 혁명 시대의 개념과 현황을 주제로 한 특강이 오는 10일 수성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자녀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부모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수성구는 이번 특강 외에도 바라봄 학교를 통해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인농협 포도 산지유통센터가 자인면 서부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유통센터는 국토비와 시비 27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52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100제곱미터 규모의 선별시설과 저온 저장 설비 등을 갖췄습니다. 경산에서는 연간 2만 5천 톤의 포도가 출하되고 있으며 이번 산지유통센터 준공으로 신속한 선별과 출하 조절이 가능해져 포도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운수 종사자들의 손님 맞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제행사 개최 도시로서 품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4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이달 25일과 다음 달 16일 각각 교육이 진행됩니다. 경주시가 동천 황성 도시숲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주민 참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이며 19세 이상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주민 참여단은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등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9월 15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방송 시간이 저녁 7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1시간 일찍 우리 지역의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